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부터 중급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의 그 다음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급까지 가겠죠. 사실 중급과 고급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중급부터는 거의 실전에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초보 셀러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다뤄보게 될 거고요. 뭐 그 중간중간에 옛날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급이라고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은 풀필먼트와 3PL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풀필먼트, 3PL, 뭐 거의 대부분 물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물류에 관련된 이야기가 셀러에게 꼭 필요한 순간은 언제? 요때입니다. 언제요? 저희가 뭔가 장사가 좀 된다고 느껴질 때, 돈이 뭔가 좀 벌린다고 느껴질 때, 바쁜 시간에 택배 알바를 써야 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런 느낌이 들 때 요걸 약간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풀필먼트와 3PL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풀필먼트를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풀필먼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물류에 관해서 저희가 일괄로 다 대신 해드릴게요. 어떤 거? 포장도 해주고요, 택배도 보내주고요, 반품도 받아주고 전화도 받아드릴게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이게 물류 일괄 대행입니다. 그러면 3PL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물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풀필먼트와 3PL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개를 혼용해서 비슷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차이를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풀필이라는 단어는요, 약간 계약 등을 이행하다. 그러니까 위탁 대행, 어쨌든 물류 일괄 대행을 계약을 한 상태. 근데 보통 뒤에 먼트가 붙으면 명사가 되니까 위탁 대행 관련된 계약을 이행해주는 어떤 서비스,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풀필먼트 얘기할 때요, 아마존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존 내에 있는 실제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풀필먼트 바이 머천다이저. 아마존이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또는 너네가 알아서 다 하세요. 이거예요. 셀러들이요. FBA랑 FBM에 대해서 차이를 봐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어떤 고객이요,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시켰어요. 그러면 요즘은 얼마 만에 가나요? 당일날 또는 다음날 바로 갑니다. 비행기로 8시간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그 미국 큰 땅덩어리에서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 불가능을 해낸 게 아마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 미국 전역에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창고를 세우고요, 그 창고에 저희 같은 셀러의 물건을 다 갖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니 주문이 들어오면 요충지에서 그 주문처로 바로 보내니까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배송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요?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아마존 회원님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셀러 입장에서는요, 그 창고에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그게 FBA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소비자가 주문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아마존 미국 창고 어딘가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파레트에 담아서요. 팔리지도 않았는데요. 아마존의 창고를 저희가 빌리는 거죠. 대신 문제는요, 단순히 빌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물건을 아마존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택배를 쌀 건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 물건 우리 창고에 넣어놔. 그러면 우리가 전화도 받아주고 택배도 싸주고 교환 반품 다 해줄 테니까 너네 물건을 우리 창고에 갖다 놓기만 해. 대신 수수료를 좀 줘. 요게 FBA식이에요. 소비자가 아마존에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아마존 창고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창고에 있는 걸 아마존 직원이 물건을 보내줍니다, 소비자에게. 그럼 반대로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이 생길 때는요, 그대로 다시 어디로? 우리한테 말고요, 아마존 창고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요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해주고 있겠죠. 이걸 FBA 방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창고를 빌려 쓰는데 그 창고 직원들이 우리 일을 대신 해준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반대로 FBM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은 FBM에서는 아마존이 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장터를 제공해 줄 뿐인 거죠. 소비자가 아마존을 통해 우리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비행기를 띄우든 배를 띄우든 어쨌든 띄워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해외 배송 시켜 보셨죠? 2, 3주 막 걸리는 거 봤잖아요. 배를 띄우든 뭘 띄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운임 자체가 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요?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버리는 경우에 다시 2, 3주를 보내서 다시 2, 3주가 돌아오면 그 물건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는 할까요? 그 갔다 왔다 하는 비용, 그건 누가 다 책임질까요? 그래서 대부분요, FBM 할 때는 사실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물건이 불량이 나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고객님 가지세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FBA랑 FBM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창고에 넣어놨으니 당연히 배송이 빨라지겠죠. 배송이 빠른 대신 그 창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 창고 사용료를 좀 내야 되고요. 안 좋은 건 이렇습니다.
창고에다가 물건을 잔뜩 갖다 놨는데 유통기한이 걸려가지고 그 물건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유통기한에. 그럼 폐기해야 되잖아요. 폐기 비용 또한 아마존에 줘야 돼요. 그런 비용이 좀 발생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요. 반대로 FBM으로 하면 재고를 안 깔아도 되잖아요. 언제 팔릴지도 알 수 없는 그 양을 아마존 창고에 갖다 놓지 않아도 우리 창고에 잘 보관해서 국내에도 팔다가 주문 들어오면 해외에도 팔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해요. 문제는 배송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고객이 아무래도 소비자가 FBM보단 FBA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오늘의 메인이 아니니까 아마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아마존 언젠가는 입점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아마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꼭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알아두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FBA든 FBM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 물건을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 팔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는요, 이 물건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중국의 공장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다 검수를 하고 그걸 다시 미국 FBA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리바바에 한 박스를 삽니다. 그 박스를요,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요, 알리바바 박스를 바로 아마존 창고로 보내버려요. 이해되세요? 중국에 주문을 했고요, 우리가 한 박스를. 그 박스를 아마존 창고로 보냅니다. 우리가 도매가로 살 수 있었다면요, 그러면 아마존 창고에 그대로 갔죠.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 게 다겠죠. 결제를 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사면 아마존이 대신 물건을 보내주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했나요? 한 게 없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했죠. 머리도 쓰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좋은 상품을 런칭하셨고, 맞아요. 맞는데요, 물류에 관련된 일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요? 보세요. 소비자는 아마존에게 주문을 했고요. 아마존에서 주문을 해서 아마존이 다시 소비자한테 보내주잖아요. FBA. 근데 우리는 아마존에 우리가 제품을 파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싸가지고 용차에 실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알리바바에 주문만 했습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중국에서 사서 아마존으로 보내기만 해버렸으니까요. 요렇게만 해가지고 그래도 꽤 재밌게 몇 년간 벌이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 시장이 죽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세상이 있다는 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BM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FBA는요, 판매자가 알리바바에 신청해서 알리바바가 아마존에 넣었다가 소비자한테 갔다가 이러지만, FBM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소비자가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자에다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제서야 우리가 알리바바에 주문해 가지고는 이 고객의 주소지를 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미국에 있는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한 제임스 씨에게 저는 이 물건을요, 바로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없어요.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받는 사람 제임스, 주소 미국 어쩌고 저쩌고. 느낌 오세요?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게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맞춰보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번에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할 게 많네요. 아마존, 언젠간 우리도 아마존에 들어가야죠. 아마존 이야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물건을 사서 우리가 다시 되파는 방법. 이것도 우리 옛날에 처음에 배웠잖아요. 되팔이라는 게 있다고. 그거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